159쪽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갑은 을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을은 병에게 이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토지가 있고 갑이 을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를 체결했다는 것이죠. 을은 병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매도는 매매를 통한 돈은 넘길 도자예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형사처벌 규정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단속 규정에 불과하죠. 따라서 사법상의 매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죠. 단속 규정이니까. 2번 갑을병 3인이 중간생략 등기에 대하여 합의가 없을 경우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중간자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은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청구를 해야 되겠죠. 3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합의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동시에 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해도 되죠. 다만 우리 판례는 이 합의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뭐죠? 엄격합니다. 그래서 잘 인정 안 해줘요. 네. 그 다음에 4번 갑과 병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직접 병 앞으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는 청구할 수 없다. 첫 번째, 관할 위반은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죠.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텐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죠. 따라서 유효한 등기가 돼버립니다. 유효한 등기가 되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겠죠. 5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병이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경려한 경우에 이 등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죠. 네,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29번 갑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셔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전 등기 신청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죠. 기억나셔요? 네,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갑은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어디까지나 가능한 것이지 보전 등기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 임의 신청이 원칙이니까. 이 상태에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그런데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일단 있어야 되죠. 등기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갑의 보전 등기 신청이 필요하죠. 그러면 보전 등기 신청 여부는 갑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을 텐데 을이 존재할 때도 보전 등기 신청 여부를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때는 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나타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발생합니까?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점은 건물이 완성이 돼서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때는 보전 등기 신청할 의무는 없어요. 임의 신청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보전 등기 신청을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따라서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갑은 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쵸? 두 번째. 갑은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 상태예요. 그러면 보전 등기 신청은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건물이 완성이 돼서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보전 등기 신청할 의무가 나타납니다. 왜냐면 을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죠. 따라서 이때는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시점. 그리고 이 시점은 건물이 완성이 돼서,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다 갖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은 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요 경우는 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없죠. 왜 없는 걸까요? 임의 신청이 원칙이니까. 요 시점은 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없죠. 왜 없을까요? 미완성이니까. 이거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3자 을이 나타났을 때 두 개의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만 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렇죠.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하죠. 그리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요 두 개의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죠.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쌍방 당사자에게 발생시키는 요 계약을 뭐라 부릅니까? 쌍무계약. 맞아요. 그러면 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두 개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니까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뭐죠?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뭐죠? 반대급부를 다 이행을 완료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 등기 신청 의무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합니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그리고 이 시점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즉 잔금을 다 지급하는 시점. 두 개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돼야 되니까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이 신청 의무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뭐예요? 잔금을 지급하는 거,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시키는 거. 두 개의 채무는 동시 이행해야 되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만 발생하죠. 아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권, 대금 지급 채무는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뭐라 불러요? 편무계약. 그러면 이때 이 을에게는 의무가 없으니까 간만 의무가 있죠.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뭘 하는 겁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을 언제 하느냐? 이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가 발생하면 이행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증여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나타납니다. 하나 더 있지만 그건 너무 어려워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재에도 없으니까.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된다고 했죠. 3번, 2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출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첨부해야 되겠죠. 이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첨부하는 거죠? 첫 번째, 유상이고 두 번째, 계약이나 예약이고 예약을 포함한 이는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가등기가 포함되고 있죠.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기억나셔요? 유상거래일 것. 등기 원인은 계약이나 예약일 것.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나 지상권 등기일 것. 가등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토지를 병에게 전매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매계약이 되겠죠. 맞아요. 매매계약이 될 테고 그리고 소유권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상이 될 테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해서 이전 등기 대위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됩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갑을병 합의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0번. 등기 실체적 이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 행위상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등기된 양이 더 크죠.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석하니까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하겠죠. 2번. 물권행위가 있은 후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 등으로 처분권이 제한된 경우 물권행위에 대응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느냐.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얘기하는데 처분 제한의 의미만 있지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채권자는 소송에서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죠. 따라서 가압류 등기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에서 처분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가압류나 압류 등기 등으로 처분권이 제한된 것이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제3자 병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 번 강조한 거죠. 3번. 등기된 부동산 표시에 실제 부동산 표시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사회 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종류, 구조, 면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했죠. 따라서 표제부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이 된다면 표제부 등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물권 행위를 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물권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실 이거는 민법의 내용이고 등기법의 내용은 아닌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그럼 왜 영향이 없습니까? 왜? 도대체 왜? 네? 맞습니다. 사망의 경우는 상속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상실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하나가 더 있는데 안 할게요. 그럼 민법에서 하는 거니까. 권리기속에 변동이 있을 때는 물권행위에 영향이 있습니까? 괜히 했네. 권리기속에 변동이 있을 때는 물권행위에 영향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5번.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행위 그것보다 작은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들어가 있는 물권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행위 그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럼에도 물권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일부는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게 뭐죠? 일부 무효의 법리. 137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는. 31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는 등기법의 규정은 순위 확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병에게 두 번째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이때 요 순위는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순위는 확정이 된 겁니다.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순위가 확정이 됐다는 걸 뭘 얘기하느냐면 순위가 승진되는 거, 순위 승진의 원칙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소멸이 되면 후순위 권리자는 순위가 승진되죠. 그럼 순위 승진의 원칙이 인정되니까 순위 확정의 효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문제가 되는데요. 순위 확정의 효력은 뭐냐면 요 순위가 확정이 되면 절대로 뒤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순위 확정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순위 승진의 원칙과 이게 뭐랄까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순위는 뒤바뀌지 않는 것.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순위가 뒤바뀌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뭐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할 수 있죠.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왜? 순위는 뒤바뀌지 않으니까.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한 순서는 같은 구에서는 이 등기한 순서는 순위 번호가 순서대로 순위 번호가 부여되죠. 같은 구에 있을 때는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라고 한다면 순위 번호 갖고 순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죠. 다른 구니까. 이때는 뭐 갖고? 접수 번호 갖고. 그 다음에 다른 등기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순위 번호는 될 수 없죠. 뭡니까? 접수 번호. 결국 이건 전부 다 순위 확정의 효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순위가 일단 확정이 되면 뒤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맞는 집이 됩니다. 2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제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할 어떤 권리가 존재한다고 지정되지 아니한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죠. 권리 추정력이 없습니다. 4번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표시의 등기에 대하여 권리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한 자는 그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두 군데가 출제가 틀렸는데요. 등기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어디를 찾아봐도 등기법 어디를 찾아봐도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은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눈으로 찾아봤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갖고 컴퓨터로 검색하면 쭉 나와요. 없어요. 그렇죠. 등기법에도 없고 민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틀렸고요.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어디가 틀렸습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군데가 틀렸죠. 5번 부동산 시효 취득에 있어서 등기가 마치 동산 시효 취득에 있어서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점유적 효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점유적 효력에 대한 소수견해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그게 다수견해. 이건 소수견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을 가겠습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저당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이용하기로 합의했다면 이게 뭐죠? 무효등기의 이용. 무효등기의 이용은 권리에 관한 등기 이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허용되죠. 표제부 등기 이용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죠. 2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건물 멸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표제부 등기 이용이에요. 보존 등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보존 등기를 통해서 표제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존 등기라는 용어가 들어간 겁니다. 건물 멸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표제부 등기 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 이용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매수인 을명의란 소유권 보존 등기 뭐죠? 모두 생략 등기. 실제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5번 4번 부동산을 증여해야 했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이게 뭐죠? 실체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데 실체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데 민법에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나오는데 따져보죠. 간할 위반을 했습니까?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뭐가 판단하죠?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죠.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된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 생략등기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절대로 중간생략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3번 등기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죠. 등기할 사항이라 맞습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가점 등기 가능하죠. 앞에 문장은 맞았고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일물일권주의 위배죠. 그래서 맞는 지분입니다. 2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처분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효력은 없죠. 왜? 채권자가 소송에서 100% 승소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할 사항 2점. 3번 가등기상의 권리에 처분을 금지하는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 권리를 채무자가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못 들어가죠. 따라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하죠. 그런데 채무자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하기가 더 좋죠. 따라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뭔가 들은 거는 같은데 내 머릿속에 뭔가 안 떠오르죠? 그 이유는 책을 자꾸 보셔야 돼요. 이런 뜻이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이 소유권에 대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맞습니까? 이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때 요 을은 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에 채권자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죠. 강제 집행의 대상은 재산적 권리예요. 이것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집행권한. 집행권한은 판결서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요 A가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소제기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그때 이 을이 판결을 받기 전에 다른 자에게 이 권리를 처분하게 되면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이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해당되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건 처분하는 거잖아요. 이전하면 처분하는 거니까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에요? 취득이에요? 이건 취득이죠. 그러면 이거를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죠. 맞아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채권자는 더 유리해지죠.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가처분이에요.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것은 이거는 처분에 들어가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이건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에요.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죠.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이니까 채권자가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지문을 보시면 가등기상의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는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5번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신의 1인의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신청은 등기할 수 있죠.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안 되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34번 근저당권 채권의 질권도 근저당권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게 뭐죠? 저당권부 채권 질권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이죠. 무슨 등기하죠?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무기 등기.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지워주셔요. 나올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도 민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고급의 민법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워주십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3번 전세권자는 설정 행위에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 전세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전세할 수 있는데 이 전세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양도나 담보 제공 금지가 가능하죠. 맞아요. 그래서 양도나 담보 제공 금지 약정을 했다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나 담보 금지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등기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럼 양도나 담보 제공 금지 약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죠. 담보 제공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전세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주등기에 의해야 된다. 즉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간다는 걸 힘들게 물어보고 있죠. 4번. 전세권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하는. 권리 변경 등기는 동일성을 표현하니까 원칙은 부기 등기죠.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수은이 유지에 승낙이 있으면 부기 등기, 수은이 유지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부기 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만에 대한 말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기 등기가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만의 말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35번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으면 이는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는 것이나 정확한 표현은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돼요. 이걸 사실의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소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 전에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전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즉 전 소유자가 나오니까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쉽게 깨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문 9점. 2번 등기 추정력은 등기부 기록사항에도 미치므로 담보 물건의 등기가 있다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등기관리 적법 추정을 얘기하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뭐죠? 등기원인 적법 추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등기 경험 청구할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가등기는 수은이 보존의 효력만 갖고 있는 겁니다. 수은이 보존의 효력. 아직은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중복등기가 존재할 경우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말소등기 청구권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가등기권자는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한 적이 없죠. 따라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판례에 의하면 불법 말소등기 예비등기는 지우셔요.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중복 보존등기, 후등기, 허무인 명의의 등기, 명백한 부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불법적으로 말소된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겠습니까? 불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맞아요. 두 번째, 중복 보존등기 중 후등기. 이중 보존등기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중 보존등기에서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면 선 등기기록 무조건 유효, 후 등기기록 무조건 무효. 따라서 후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 추정력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오해의 여지가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때. 그때만 선 등기기록 유효, 후 등기기록 무효니까 후 등기기록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허무인 명의의 등기, 홍길동 장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죠. 명백한 부실의 등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3번
소유권 이전, 공유. 가 3분의 2,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분모와 분자는 합산하면 같아야 되죠. 근데 이거 합산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등기죠. 이걸 명백히 부실한 등기라고 불러요. 누가 보더라도 부실한 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분자의 합이 분모보다 크다면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자의 합은 분모와 일치돼야 되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표지부 등기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죠. 갑굴구에서만 인정이 될 겁니다. 36번 틀린 것은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관할 위반은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죠. 따라서 3호부터 11호 위반이 될 텐데 당연무효가 아니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겁니다. 맞는 지분이죠. 2번, 이게 뭐죠? 모두 생략등기를 또 물어보고 있죠. 네, 모두 생략등기. 그래서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느냐.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일부를 고쳐서 고치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등기죠. 따라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일 때는 경정, 후발적 일부 불일치일 때는 변경. 따라서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했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와 이 전세권 등기는 동일성이 유지가 됩니까? 완전히 다른 등기죠. 이거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기가 아니에요. 전부 부적법하다고 봐서 말소 등기한 다음에 다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을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일부 불일치일 때 하는 게 변경이나 경정등기이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를 해서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명의로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죠. 이건 동일성 일부 불일치가 아닙니다. 전부 불일치예요. 따라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일부 불일치일 때만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5번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아까 보셨죠? 네,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등기된 권리 주체, 객체, 종류상의 불일치는 동일성 유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서. 따라서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로 해결할 수는 없고 말소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등기기관과 설비 나와 있는데요. 등기기관은 등기소와 등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설비는 등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등기소 및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강의 등기소는 세 가지가 있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기억나셔요? 그렇죠. 2번 한동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대법원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관할등기소의 지정의 문제죠. 이 관할등기소의 지정은 누가 결정하죠?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집이 될 테고. 3번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때 등기사무 정지 기간 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관할 위반은 아니죠. 맞아요.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대법원장이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등기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니까 설령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부여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등기사무 정지 명령은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대법원장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장. 두 번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일정 기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등기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4번,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는, 관할의 위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할의 위임.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 기본서에 밑줄 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등기부는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가 아닙니다. 전산 등기부예요. 그래서 예전에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일 때는 등기부와 각종 장부들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다 보내줬어요. 이송을 했고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 등기부로서 컴퓨터 파일 형태의 등기부니까 종이로 된 등기부는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컴퓨터 파일 형태의 등기부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는 데서 다 보관하고 있어요. 등기정보중앙관리소라는 데서 전산등기부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산등기부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이 바뀌었을 때는 장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처리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있는 등기기록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 문구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산 등기부로 바뀌었는 걸 알고 있느냐? 요런 의미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입니다. 5번,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가 있느냐? 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건 아니죠. 2번을 보겠습니다. 등기관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사무는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4급이죠. 등기사무관 5급이죠. 등기주사 6급, 등기주사보 7급 중에서 지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여기서 지정권자는 누구라고 했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권자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 등기관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정등기관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등기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연직 등기관, 지정직 등기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직 등기관은 등기소장님, 등기국장님, 등기과장님, 등기계장님, 이렇게 장들은 당연직 등기관이에요.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은 당연직 등기관이라고 해서 국장 직위에 발령받으면, 소장 직위에 발령받으면, 등기과장 직위에 발령을 받으면 그냥 등기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당연직 등기관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지정직 등기관이 있죠. 지정직 등기관.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이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지정직 등기관을 얘기하고요. 2번, 등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접수번호 순서와 다르게 등기가 처리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등기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따져보자. 관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가 됐다면 당연히 정당한 등기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뭐 갖고 판단할까요? 실체관계 부합력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기 명인이 권리를 취득할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유효한 등기예요. 다만 손해 발생한 자가 있겠죠. 걔는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으로. 그래서 29조 1호, 2호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 지금은 전산등기부로 다 바뀌었다고 했죠. 전산등기부로. 4번.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맞겠죠? 접수번호 순서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5번.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걸 식별부호라고 불러요.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어요. 이걸 교합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종이로 된 등기부가 없어요. 전산등기부입니다. 따라서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 등기가 맞춰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4번을 가겠습니다. 4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은 법원 서기관 4급, 등기사무관 5급, 등기주사 6급, 등기주사보 7급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명을 받은 지원장이 지정한다. 네. 참 요즘에 명이란 말을 자꾸 하는데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아나키스트예요. 어떠한 정치인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수명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네, 수명자. 그래서 이제 장관님이 수명자 법률에서 쓰는 용어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는 옛날에 전두환 시대 그때도 안 썼어요. 박정희 시대 때 쓰던 법률 용어입니다. 박정희 시대. 그래서 법전에 있는 법률 용어라고 하는데 군사법전에만 있어요. 이게 군인들 거기에서만 있는 용어고 일반인들이 쓰는 법전에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장관님이 흔히 쓰는 법률 용어라고 하는데 꼭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나키스트예요. 어떠한 정치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수명자라는 용어를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수명법관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수명자라는 용어는 군사법전에만 나오지 안 나오는 건데 장관님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법관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1번 등기관은 2번 보셨죠? 2번 보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비로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틀린 지문으로 했는데 틀린 지문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지만 등기를 마친 겁니다. 그래야 등기가 완료가 된 거예요. 등기가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접수 시점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접수 시점에. 그러면 이 문장은 그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즉 식별부호를 기록하면 접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틀린 문장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만 접수 시점부터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같은데, 네. 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우셔요. 이렇게 애매한 거. 네. 3번. 등기관은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자기 책임하에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등기사무는 공정성이 생명이에요. 따라서 등기사무만큼은 어느 누구의 지시복종에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사무만큼은. 그래서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처리 사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출제가 됐지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등기관은 두 가지 사무를 처리합니다. 먼저 등기사무, 두 번째 일반 행정사무. 뭐 당직 쓰는 거 또는 서류 작성한 거 이런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등기사무,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이때 이 등기사무는 어느 누구의 간섭에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기사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에 복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 일반 행정사무는 상사의 지시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상사의 지시에. 그래서 이러한 업무는 법관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사무는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일반 행정사무는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겁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업무는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행정 업무는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은 다 이래요.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촌 이내의 친족이 자기 등기 신청인일 때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관의 재적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5번 법원 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부에서 일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최고 기관장이에요. 그래서 재정 보증은 등기사무는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법원 행정처장이 처리를 합니다. 일반 행정사무의 최고 책임자예요. 법원 행정처장은 물론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요. 5번 물적 편성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등기부는 영구 보존 장부이다. 맞습니까? 맞죠. 3번 등기부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하며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맞습니까? 맞죠. 따라서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다고 했죠. 천재지변의 경우만 이동시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강의의 등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의 등기부는 몇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신탁업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공동 담보 목록 또는 전세 목록,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매매 목록. 요 네 가지는 강의의 등기부로서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요. 신탁 업무, 공동 담보 목록 또는 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영구 보존 장부예요. 등기부처럼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구분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한동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것이죠.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6번 1부동산 1등기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부에는 우측 상단에 부동산 고유 번호를 기록해야 된다. 부동산마다 고유한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유한 번호는 1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자리의 숫자.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이 4자리는 관할등기소의 코드 번호입니다. 관할등기소의 코드 번호. 그 다음에 여기 4자리는 옛날에는 종이로 된 등기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 뭐로 바뀌었죠? 전산 등기부로. 그러면 종이로 된 등기부를 전산 등기부로 옮겨야 되겠죠. 이를 이기한다. 전산 이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종이로 된 등기부를 전산 등기부로 옮겨 적는 거. 전산 이기라고 부르는데요. 전산 이기 연도입니다. 전산 이기 연도.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 6자리는 그 등기소에서 전산 이기한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고유번호 14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냥 14자리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4자리다. 시험은 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규약상 공용 부분이나 구조상 공용 부분의 경우 등기기록은 표제 부분을 둔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 부분만 존재하죠. 하지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기록이 아예 없죠. 3번. 1. 등기기록은 원칙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겠죠. 4번.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표제부를 두고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맞죠? 3, 5번. 1. 등기기록에는 한 개 부동산 전부를 등기해야 되며 한 개 부동산의 일부만을 등기할 수 있습니까? 1 부동산 1 등기기록의 원칙상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기록 하나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구분건물 등기부가 나오는데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다음에 하죠. 계속 할까요? 네.
네, 다음에 하죠.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예전에 나갔던 프린트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꼭 갖고 오셔요. 갖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불타는 토요일. 네. 저만 불타는 토요일이고 여러분들은 네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100일도 안 남았죠. 금방 가요. 100일도 안 남았으니까. 고지가 눈앞이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돼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